안녕하세요. 시냇가의 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는 크게 많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의 주된 대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세 사기의 주된 대상과 유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전세 사기의 주된 대상은 첫 번째,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무엇이냐?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택 안에 들어와 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룸 또는 고시원 이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머릿속에 원룸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원룸을 보면 건물은 하나지만 그 안에 여러 호수들이 있죠. 근데 그 호수들이 각각 하나하나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물 자체는 하나로서 있고 그 호수는 방일 뿐이에요. 방실이라고도 하는데, 등기 자체는 하나가 있는데 그 등기된 건물 안에 각 방실마다 호수가 따로 있는 경우죠. 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 또는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봤을 때는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건물로 보이지만 그 안에 각 호실마다 등기가 별도로 나 있죠. 그 하나의 호실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서 인정받은 거예요. 반면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호실 하나하나가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하지만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호실마다 등기가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호실에 누가 먼저 들어왔냐, 또는 이 호실보다 어떤 호실이 먼저 들어왔냐, 이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정말 중요한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를 속이는 거죠. 임대인이 이 순서를 속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첫 번째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이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별도의 등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앞선 순위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을 염려는 비교적 적어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임대인이 수백 채의 또는 수천 채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보유하면서 이 오피스텔의 시가가 보증금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 오피스텔이나 이 빌라 자체를 매도하거나 환가해서는 보증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채가 아니라 수백 채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환해 줄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전세 사기인 겁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의 주된 대상은 첫 번째는 다가구 주택, 두 번째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수백 채 보유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에서 대부분 빠지는데요. 그 이유는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그 등기가 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수백 채 보유하는 경우도 사실 드물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매매나 환가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나중에 시가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이 경우에도 전세 사기의 유형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첫 번째로 우선순위 기망형이 있고, 두 번째로 변제 불가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기망형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의 유형인데요.
임차인이 처음 생각했던 우선순위보다 임대인이 뭔가 설명을 잘못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서 임차인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허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가구 주택은 건물 자체는 하나인데 그 안에 이제 임차인들이 각 호실마다 들어가 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는 임차인에게는 과연 내보다 앞선 임차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들이 이것을 허위로 고지하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뭐 5억 있다, 뭐 3억 있다 라고 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 뭐 7억 있거나 8억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기망행위를 한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이만큼 있었으면 자기는 안 들어갔을 텐데 이거를 잘못 고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기망하는 경우, 이게 전세 사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변제 불가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기망형이 단순히 우선순위만 이제 속였다면 변제 불가형은 우선순위를 속인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이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이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설명을 하거나 또는 그 자신이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을 했기 때문에 이 변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전세 사기 유형이에요. 흔히 이제 뉴스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빌라 왕이라든지 또는 오피스텔 왕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속인 건 없어요. 다만 실제 변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임차 보증금 가지고 저기 막 메꾸고, 저기 임차 보증금 가지고 여기 메꾸고, 이렇게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막는 경우에 사실상 변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도 전세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의 유형에는 우선순위 기망형과 변제 불가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전세 사기의 주된 대상과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전세 사기의 대응책,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